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네임 해가지고 뭐 홍길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리스트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함수 있죠. 함수 정의. 이런 함수, 그죠? 이것도 우리가 직접 호출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게 실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example 1에서 저 테스트 모듈을 가져다 쓰려면 import라고 불러와야 되고요. 자, 같은 폴더 안에 있으면 그냥 이름만 불러오시면 돼요. 하고 as를 이용해서 별명을 붙일 수도 있고요. 하고 그 다음에 요 모듈 안에 있는 자원을 쓰고 싶을 때는 이제 t.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테스트 출력이 잘 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t.a 10이 나오죠, 그죠? 요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프린트 테스트 같은 거를 정말 이 모듈에서 다른 건 잘 안 쓰고 이 프린트 테스트를 정말 많이 쓴다 라고 하면은 아예 여러분이 이거 있죠, 전체 모듈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딱 자원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표현법이 있는데, 그냥 임포트 하면은 여기 있는 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원을. 근데 내가 요 함수 하나만 가져오고 싶다, 요 테스트 함수만 가져오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임포트를 하긴 하는데, 자, 어디서부터 임포트를 하냐면 from 테스트 모드로부터, 이게 전체 다가 아니라 임포트를 하긴 하는데 테스트 모드로부터 내가 선택한 것만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명시가 됐잖아요, 이거의 주인이. 테스트 모드 모듈에 있는 프린트 테스트라는 함수를 가져서 쓰겠다. 그러니까 주인 굳이 여기서 안 정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표현을 알아두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부 모듈 같은 거 불러올 때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듈보다 더 큰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자, 변수함수를 묶어서 클래스라고 하고요. 우리 클래스 배웠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 변수, 함수, 클래스 모두 싹 묶어가지고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자료들을 싹 모아놓는 게 이제 모듈이라고 했고, 이 모듈을 또 여러 개 묶을 수 있다고 그랬죠. 모듈이 또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가령 지금 뭐 게시판, 회원, 채팅,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게시판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모듈 3개가 모여서 더 큰 모듈이 된 거죠.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패키지라고 또 이름을 부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더 커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모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모듈을 우리가 보통 뭘로 표현한다? 파일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개의 파일을 품을 수 있는 개념은 뭐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제 폴더가 여기 day9라고 해서 example 1이 day9 폴더 안에 있는데, 여기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테스트 pkg 이렇게 해서 테스트 패키지라는 폴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모듈을 여기 안에다가 쏙 넣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지멋대로 좀 바꿨는데 이렇게 데이 9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모듈을 사용하는 이 파일 있죠, 이그젠플 원. 얘를 기준으로 경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 9는 요건 좀 지워주시고요. 자, 경로 타고 들어가는 방법은 이 테스트 패키지 폴더 아래 테스트 모듈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서,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폴더 타고 들어가지만 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점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스트 패키지 폴더 안에 있는 테스트 모드라는 파일을 불러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안에 여러가지 모듈을 또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듈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죠. 패키지 안에서 테스트 모드 2 파일. 자, 여기도 함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모듈을 2개 만든 거죠. 이렇게. 이 테스트 패키지라는 폴더 아래 2개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테스트 언더바 패키지 테스트 2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모듈 만들고 인풋하고 하면은 여기 이제 뭐 이런 이상한 폴더가 하나 생기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인풋 모듈 만들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듈 했던 거 되짚어 봤고, 나아가서 이렇게 모듈 안에서 특정 자원만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패키지 타고 들어가는 방법 또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 간단하게 또 복습하고 갈게요. 클래스 정말 구구절절 정말 설명이 많았었죠, 그죠? 그만큼 이게 좀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설명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문법 위주로 살펴볼게요. 클래스 왜 쓰는지 간단하게 되짚어 보고요. 자, 클래스라는 거는 아주 쉽게 변수랑 데이터랑 함수였죠. 이 2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 명료하게 클래스를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데이터라는 건, 그러니까 다시 함수라는 건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컴퓨터 세계에서 뭔가를 표현을 할 때는 결국 본질은 데이터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2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서로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 없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되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떤 함수, 뭐 여러 개의 함수가 어떤 한 개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면 함수가 이제 어떤 1번이라는 함수가 데이터를 고쳤을 때 2번이라는 함수가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 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데이터를 이제 건든 함수에 그 책임을 묻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함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데이터랑 함수, 이 데이터를 책임지는 함수를 같이 묶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의 그
사물을 인지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되게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편해서 개발을 하는데 편해서 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태와 동작. 자, 그래서 뭐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랑 함수를 이제 묶으시면 되는데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고 내가 묶어서 표현하고 싶은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person이다. 자, 그럼 person을 표현할 때 사용해야 할 데이터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이름, 나이, 고향. 자,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사람을 표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자, 일단 요 def에서 init이라고 만드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클래스 안에다가 변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클래스 안에 이렇게 뭐 name,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지 않아요. 클래스에서 변수를 만들 땐 요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드는 거고요. 자, init은 여기 생김새가 이렇게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언더바 init 언더바로 끝나고 요 가로 안에는 무조건 셀프가 들어온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셀프의 역할은 이제 뭐다? 이 셀프의 역할을 알려면 하나 더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게 있죠. 클래스는 하나의 개념, 표현이고요. 실체는 클래스를 본따서 만들어진 복사본이라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객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똑같은 구조에서 우리가 이 이름이나 나이, 고향이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은 우리가 변경하지 않고 원본과 똑같은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 복사본들한테 따로따로 데이터를 지어주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클래스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분단, 똑같이 생긴 복사본들을 여러 개 만든다. 이 복사본을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객체라는 거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들고 있는 애들을 얘기해요. 클래스에는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다가 뭐 따로 변수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것이고요. 이 셀프라는 게 결국 이 복사본들,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복사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셀프가 뭐다? 복사본을 의미하죠. 복사본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고 제가 객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복사본이라고 해야 뭔가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제 복사본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대충 이제 의미를 아셨으면 여러분들도 객체라는 말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남들과 의사소통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셀프는 이제 이 이닛을 수행하는 객체를 의미하고요. 자, 이때 이제 이 셀프한테 데이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각각 이름,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또 만들어질 때마다 홍길동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이거를 만들 때마다 우리가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 개를 입력받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죠. 자, 요거 요 오른쪽은 요거 4개 변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고, 요거는 요 셀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3개 넘겨주면 그 3개를 이 객체에다가 넣겠다 이거예요. 복사본에.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사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본 만들어 달라고 하는 표현은 요거죠. 클래스명 뒤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자, 요게 이제 객체 생성이고요. 이러면 무조건 뭐가 실행된다? 이닛이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얘가 실행돼요. 자, 그럼 이때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요때 만들어진 객체가 요 셀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홍길동 20 대전,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 데이터 3개가 여기 샥샥샥 들어가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객체에 셀프한테 넣어준다. 그럼 얘는 이제 뭐다? 20살 대전사는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좀 더 나중에 잡아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제 변수에 이렇게 담죠. 결국 P1이 이제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명 더 만들고 싶다. 복사본 하나 더 필요하죠? 여기는 뭐 홍길순, 이렇게 해서 역시 복사본 하나 더 만들어서 이 3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줬죠. 그 다음에 얘를 P2, 이렇게 해서 사람을 여러 명 만들 수 있습니다. 뭐 100명, 1000명 다 만들 수 있죠. 이거 100번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2명을 만들어 봤고요. 자, 정말 P1이 홍길동인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P1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원을 보고 싶을 때 점 이용해서 본다 그랬죠? 그럼 age, 여기 age, home, name 이런 식으로 후보군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20이 나오죠. 홍길동은 20살이니까. 이름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P1이 홍길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자, P2도 마찬가지. P2에서 이 나이와 이름을 꺼내오니까 여기는 이제 23살 홍길순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함수만 없다 치면은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그 뭐죠? 딕셔너리랑 약간 비슷하죠. 딕셔너리도 우리가 원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죠? P3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거 되게 사용 방법이 조금 비슷합니다. 여기 P3, 여기서는 대괄호 안에다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면 객체는 이제 요거 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 이 차이만 있는 거지 비슷하죠? 그래서 클래스로도 충분히 데이터 구조화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딕셔너리보다 클래스가 좋은 점은 뭐예요? 클래스에는 그 데이터를 활용한 함수까지 같이 묶을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 introduce 같은 자기소개 기능을 이 클래스 안에다가 함수를 만들어주면 이 함수는 누구 걸 사용할 수 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셀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함수는 모두 셀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가장 앞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만들고, 이 3개의 데이터는 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자기 데이터 쓰면 되죠. 외부에서 가질 필요가 없죠. 셀프.home 셀프.age 셀프.name
name. 자, 그래서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애들은 introduce라는 함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우리가 그들한테 introduce를 하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처리를 하겠죠. 왜냐면은 객체들은 다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p1.introduce 이렇게 가는 거죠. p2.introduce 자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능을 수행을 한다. 자, 그리고 하나 위의한 점이 있을 텐데, 분명히 introduce 함수에 요 셀프라는 게 4개 변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남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셀프는 어차피 반드시 기필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안 넣어주셔도 자동으로 파이썬이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넘겨서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를 하면 얘가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이제 딕셔너리는 안 써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달라요. 뭐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딱 구조화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딕셔너리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금 기능과 데이터를 엮어서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클래스로 이제 묶어주시는 게 또 좋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예요. 자, 뭐 이해를 50%만 하셔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드린 부분은 뭐였죠? 이해를 하는 거, 못하는 거는 이제 이 시간 싸움이고요. 결국 시간의 문제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퍼슨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객체를 만드는 표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면 p1점에서 뭐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변수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정도 표현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객체 생성 이 표현을 염두에 두시고